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국어 교과서 정리와 그리고 공책 정리 영상은 잘 보았나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교과서와 공책이 풍성하게 잘 채워져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꺼번에 하느라 조금 힘들었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지난 영상에서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고 편안하게 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날그날 해야 할 것들을 잘 하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은 계속 원격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과서와 공책 필기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의사항들 잘 기억하면서 마주하지 못하기에 더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는 예측하며 읽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공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친구들은 잠깐 멈춰가면서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자, 예측하며 읽기, 미리 예해야 할 일측.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이어질 내용을 미리 짐작해 보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을 예측하며 읽기라고 합니다. 무엇을 활용해서 예측할까?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글 곳곳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글과 관련된 다양한 읽기의 맥락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하며 글을 읽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배경 지식이란 건 무엇인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전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배경 지식을 통해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리고 새로운 책을 통해 쌓인 배경 지식은 이후에 다른 글을 읽을 때 또 다른 배경 지식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는 글에 직접 드러난 정보도 있고요.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정보들도 있는데요. 어떤 책의 제목, 글의 제목, 그리고 조금 긴 글인 경우에는 소제목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사파나 사진, 도표 등 이미지들을 통해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읽기 맥락이란 건 무엇인가? 아까는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적인 것도 있죠. 자, 외적인 것은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글 안에 있는 것은 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주장이 나왔으면 뒤에는 근거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또 예측하며 읽기를요. 읽기의 과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표지 제목, 목차글, 쓴이 정보 등을 활용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 이 글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글쓴이의 의도는 무엇이지? 목적은 뭘까? 등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소제목, 그림, 사진, 도표, 글의 흐름 등을 활용하면서 생략된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글의 구조나 결말, 글쓴이의 의도 등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글을 모두 읽고 난 후에는 이제 글의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 글이 독자와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하며 읽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죠. 예측하며 읽는다는 건 사실은 내가 던진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읽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집중해서 읽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핑퐁처럼 맞았네, 아이고 틀렸네 이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글을 읽어내려가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하며 읽기, 특히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활과 참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
선물해본 경험 있죠? 선물을 할 때 어때요?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할까? 우리가 예측해 봅니다. 물론 예측이 틀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떻게 줄까를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다 보면 그 선물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예고편, 포스터,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 감독 등등을 보면서 그 작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게 돼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예측하며 그 책을 읽어내려갈 때 훨씬 더 풍성한 읽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은 이 예측하는 과정이 밭을 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이 제대로 갈리지 않은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씨도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골고루 갈아주면서 그 씨를 뿌릴 만한 장소를 만져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예측하며 읽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먼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예측하며 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예측하며 읽기를 한번 맛보기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표지와 제목이었죠. 그래서 사실 작가들과 출판사에서는요, 이 제목과 표지를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선생님이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하는데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많은 책을 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목을 할까요? 어떤 표지를 할까요? 이런 글들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는 그런 게시물입니다. 패친분들 함께 해주세요. 패친분들 함께 해주세요. 출간을 앞두고 있는 책의 제목을 함께 선정해주세요. 라고 해서 후보 4가지를 했죠. 이 4가지 후보 중에 최종 선정된 책은 나는 잘 살고 싶어 나누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거보다 이제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금 제목이 살짝 바뀌었어요. 이거는 표지를 고민하는 게시물입니다. 패친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초안 중에서 시안 중에서 최종으로 이 디자인이 선정되었어요. 자, 이렇게 작가들이 표지와 제목에 많이 공을 들이는데요. 우리는 거꾸로 독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들인 제목과 표지를 통해서 그 책의 내용을 짐작해보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요. 교과서에도 나온 과학 24시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지금 자세히 보지는 않을게요. 어떤 것인지 한번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표지를 볼까요? 표지를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즐거운 지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책은 어떤 정서 표현을 위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사가 비룡소래요. 여러분들 혹시 이 비룡소라는 출판사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그림책으로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던 많은 책 중에 비룡소에서 출간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도 아동도서 전문 출판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책을 내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새롭게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하리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뭘까? 이 책을 지은 분이 블로그에서 어떤 청소년이 알아야 할 과학 지식을 재미있게 전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 정리해서 책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필명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분의 블로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리아라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알고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부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이 알아야 할 현대과학의 24가지 이슈. 자, 대상은 청소년이고요. 다루고 있는 것은 현대과학입니다. 그리고 24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표지에 보니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도 그냥 나온 그림은 아니겠죠. 이게 과학 지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보면은 뭐 이제 식량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과학 24가지 이슈에 대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또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뒷표지도 한번 볼게요. 뒷표지. 우리 일상 속에 담긴 현대과학의 최신 이슈를 만나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온난화, 뭐 바디오 디젤, 그리고 과학 수업을 왜 할까, 사춘기와 성장, IQ 검사, 스크린 도어, 기술 발달과 행복, 진화론의 핵심,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주요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15살 훈이의 평범한 하루 속에 담긴 특별한 현대과학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훈이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구나. 그런데 이 아이는 15살이네. 아까 우리가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주인공을 이렇게 15살 훈이로 설정을 했겠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과학전도사 하리하라 선생님과 혹시 하리하라가 누군지 몰랐던 친구들도 뒤에 표지를 보면 어때요? 아, 하리하라 선생님 이게 그냥 붙은 말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근데 물론 이게 실제 인물의 이름인지 필명인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책을 또 다 끝까지 읽고 나면은 아마 이거에 대한 것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을 먼저 펼치게 되면은 우리가 책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책을 어떻게 선택하나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번 쭉 훑어보다가 선생님은 매력적인 제목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이제 책 등에 있는 제목을 보고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쓱 뽑아봅니다. 그 다음 표지를 보죠. 표지를 봤는데 느낌이 안 와. 그럼 다시 꽂고요. 이거 좀 궁금한데 하면 그때 열어봅니다. 그때 살펴보는 가장 첫 번째가 선생님은 목차를 봐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저자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천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여기서는 목차를 같이 살펴볼게요. 큰 걸 보니까 정신없는 오전, 몽롱한 오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1. 생체 시계야 울려라 6시 30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면은 6시 30분, 6시 52분, 7시 37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대분류도 정신없는 오전, 몽롱한 오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보니까 6시 30분부터 쭉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표지에서 24가지 이슈라고도 했지만 이 책의 제목이 뭐죠? 네, 과학 24시죠. 이 24시가 어떤 것인가? 하루를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은 아까 뒷표지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목차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차례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마지막은 또 짧기만 한 저녁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몸은 단맛을 사랑해입니다. 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그 흐름만 여러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표지 살펴봤고요. 뒷표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차례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볼 때 어때요? 또 한번 이제 쭉 한번 넘겨보죠. 그림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선택 기준에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빽빽히 글만 있을 때는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래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감이 없을 텐데 나는 아직 책과 좀 덜 친해
하는 친구들은 우선은 그림의 비중이 많은 책부터 시작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은 단맛을 사랑해 라는 글의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은 단맛을 사랑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아마도 둘 중에 하나가 훈이인 것 같아요. 자, 훈이와 그리고 친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소제목이 뭐가 있냐면 우리 몸의 욕심꾸러기 지방세포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똥 빼는 에너지 저장 창고라고 넌 너무 많이 저장해 놓은 것 같은데? 라는 그림과도 연결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정말 입에 침이 고이네요. 이런 케이크, 달콤한 사진과 함께 원시인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소제목은요. 진화의 결과로 단맛을 찾게 된다. 그럼 우리가 글을 아직 읽진 않았지만 진화와 원시인과 단맛? 이게 뭐 어떻게 연결될까? 우리가 또 예상하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소제목을 보니까 우리 몸과 새로운 시대의 충돌이에요. 또 아까 그 원시인부터 쭉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니 네, 조금은 대조적인 음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새로운 시대의 음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전에 우리의 경험에서 왔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이에요. 자, 그리고 마저 도표 보도록 할게요. 초, 중, 고교생들의 비만 비율이 어이구, 네.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만 봤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11%에서 15%까지 왔습니다. 2020년인 지금은 어떨까요? 이 그래프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사파 그림 도표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본문 내용도 살짝 한번 봐볼까요? 자, 이 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시 34분, 편의점에서 배를 채우다. 배고파, 뭐 좀 먹어야겠다. 학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자 같은 학원에 다니는 동현이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이 녀석 학원 안 가고 뱃속부터 채우는 거냐? 지도 똑같은 주제에. 훈이와 동현이는 기득거리며 컵라면을 후딱 해치웠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훈이는 초콜릿을, 동현이는 치킨을 입에 물었다. 여러분들 어때요? 훈이와 동현이의 이야기 조금 친근하게 시작하지 않나요? 과학 지식을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화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고요. 도대체 편의점에서 어떤 과학 이야기를 끌어내려는 걸까 궁금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편의점에 갔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쭉 넘어가서 또 볼까요? 이것은 인간에게 비극입니다. 열량이 높은 음식들이 맛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은 그대로인데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어질 내용,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그렇죠. 아마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옛날에는 통통한 몸을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열량을 쉽게 섭취할 수 있게 되자 아름다운 몸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어서 못 먹었기에 선망의 대상이었던 고열량 식품들도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으로 기피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세상의 빠른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이제는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편의 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물론 전부를 본 것이 아니라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식습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예측하며 읽기를 맛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예측은 예측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측한 내용이 틀렸다고 해서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예측한 내용이 틀렸네? 그럼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틀릴까봐 두려워서 예측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글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교과서를 펼칠 차례입니다. 교과서 113쪽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13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예측한 내용을 예측에 활용한 요소와 연결해 보자라고 했어요. 예측에 활용한 요소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지식 또는 경험을 활용했는가, 읽기 맥락을 활용했는가. 이 두 가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독자의 것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글을 활용했는지. 자, 여러분들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 5가지를 한번 적절하게 연결해 보고 그 다음에 함께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결해 봤나요? 네. 언제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본 다음에 답을 채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과는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책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잘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적은 답은 뭐 연필로, 샤프로 혹은 뭐 검은색으로 적었다고 한다면 선생님이랑 함께 나눈 내용은 다른 빨간색, 파란색 혹은 그 밖의 색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적어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살펴보니 이 책에는 옥수수나 음식물 쓰레기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사실 이 뒷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활용했대요? 표지를 살펴봤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독자의 것이 아니죠. 그 책의 것이고 글의 것이죠. 네, 읽기 맥락을 활용한 예측입니다. 니은 볼게요. 단맛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 같아.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알고 있는데죠. 누가 알고 있나요? 네, 독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배경 지식 또는 경험으로 가야겠어요. 이 부분을 읽으니 습관적으로 편의점에서 군것질거리를 사 먹었던 경험이 생각나.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나와 비슷한 중학생들의 식습관을 언급하겠구나. 드러났죠? 네, 경험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 먹거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뒤에서 다루지 않을까? 네,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읽기 맥락입니다.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해 보니 이 부분에 이어서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 오겠구나. 네,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해 봤다라고 했죠. 읽기 맥락을 활용한 예측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11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예측했는지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를요. 글의 내용을 예측했는지, 글쓴이의 의도를 예측했는지, 글의 구조를 예측했는지,
독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측했는지 한번 먼저 분류해보고 함께 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책 제목을 보니 이 책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아. 자, 책 제목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 예측 이미 기록되어 있네요. 차례에서 책의 전체 흐름을 보니 이 책은 이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아. 책의 차례를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죠. 그러면은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제목과 소제목들을 훑어보니 이 글은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을 것 같아. 네, 제목과 소제목을 활용해서 글의 구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4번은 소제목과 그림 사진을 보니 이런 내용을 다루겠구나. 소제목, 그림, 사진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네요. 이 문장을 보니 바로 뒤에는 이런 내용이 이어지겠어. 네, 글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해서 이후 내용을 예측하고 있어요. 6번 보겠습니다. 소제목을 보니 여기에서는 내용을 다루지 않을까? 라고 하고 있어요. 소제목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번 끝 문장에서는 이런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 같아. 글의 흐름, 글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해서 글쓴이의 의도를 예측하고 있네요. 마지막 8번.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글의 전체 내용을 이용해서 글이 독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어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구글 문서가 있어요. 구글 문서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책 표지 몇 개를 보여주면서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적어준 내용 가지고 다음 수업에서 활용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